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1번 자연수 A와 자연수 B에 대해서 자연수 Q가 존재하며 A가 BQ면 A를 B의 배수, B를 A의 약수라고 한다. 아,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죠? 약수 배수 이야기 정의 알고 있는 내용이고. 2번 자연수 A와 자연수 B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아, 장난하나? 이것도 아는 내용이고요. 3번 자연수 A와 자연수 B에 대해서 A를 BQ 더하기 R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무조건 0 이상인데 B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Q랑 R이 무조건 딱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그걸 못과 나머지라고 한다. 알고 있고요. 네 번째, 다항식도 못과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차수가 낮은 다항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도 사실 많이들 해봤죠?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이 무엇인지도 써있으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자, 1-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가 어떻게 나와 있대요? A가 2의 n승이랑 곱하기 3의 2n승이랑, 자,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항상 17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어도 17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라고 언급해놨니? 무조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라고 언급이 돼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푸셔야 된다고?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쓴답시고 여기다 써놓죠. 수기로 증명을 하겠다. 수학적 기납법 제대로 써주시고요. 수학적 기납법의 첫 번째 항은 뭡니까? 무조건 1일 때 첫 번째 1부터 집어넣고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17이 나와서 17의 배수가 되죠. 맞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정보는 하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게 되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정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학적 기납법으로 문제를 풀면 뭐예요? 2의 m승 곱하기 3의 2의 m승 빼기 1, 2, 17의 배수면, 그죠? 얘가 17의 배수라는 가정하에 하나씩 키워도 여전히 17의 배수가 나올 것이다 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보여보면 2의 m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3에는 2에다가 m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 녀석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기는 뭘 알고 있어요? 2의 m승에서 3의 2m승 이런 녀석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2 곱하기 3의 제곱을 빼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가 나오냐면 2의 m승 곱하기 3의 2m승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고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애초에 얘가 뭐였어요? 얘가 17의 배수였다 라고, 라면이라고 돼서 이제 이미 가정이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는 17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17k 플러스 1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녀석은 17k 플러스 1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랬더니 여기 18 만들어진 에서 1 빠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17 나와서 싹 다 17의 배수가 만들어지죠. 이렇게만 쓰고 끝내지 마시고 수학적 기납법 마무리 지으려면 뭘 써주면 좋겠니?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1번, 2번에 의하여 수학적 기납법이 성립한다 라고 한 문장 써주시면 1번, 2번에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우리가 증명했다는 것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물론 안 쓴다고 감점하진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래도 사실은 증명이 완료가 되려면 맨 마지막 멘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번, 2번에 의하여 수학적 기납법에 의하여 증명 끝,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써주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1-2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이걸 도대체 뭐라고 증명해야 되나 싶은 이런 것들인데, 뭐예요? 자연수 A를 자연수 B로 나누니까 못과 나머지가 있는데 각각이 있었다. 그럼 무조건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못과 나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쌍은 몇 개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둘이 똑같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일성을 증명한다라고 해요. 유일성을 증명한다. 유일성의 증명이다. 사실 그래서 이런 증명은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되는 증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못과 나머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지. 유일성을 증명하는 논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일성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냐? 2개 이상 있다 가정하고 모순임을 밝히는 거죠. 2개 이상 있는데 모순이 나온다. 이게 이제 유일성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거기서도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못과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Q1, Q2가 있고 나머지도 R1, R2가 있다. 알겠죠? 목도 Q1, Q2가 있고 나머지도 R1, R2가 있으니까 A는 BQ1 더하기 R1, BQ2 더하기 R2 해서 이렇게 뭐가 있다고? 2개 버전이 있다고 치자 라고 했더니, 아이고 알고 보니까 둘이 똑같은 거였네, 서로 다른 게 아니었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 2개가 아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못과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가 있어요? 못과 나머지에 대해서 공부한 거 R은 어떻게 돼야 된다? R1은 0과 B 사이에 있어야 된다. B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었죠.
또 마찬가지로 R2도 어디와 어디 사이가 있다 그랬어요. B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B1Q하고 R1이 똑같이 B2Q2하고 B 여기는 똑같이 B죠. B에서 똑같이 R2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고 쳐봐.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끼리끼리 모아야 0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녀석은 얘네들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R2-R1 이렇게 비교를 해놨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비교해서 뭐가 되면 끝나 깔끔하게 얘 0 되면 뭐야? 0 곱하기 0은 B에 상관없이 항상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똑같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지금 누가 뭐라고 우기고 있는 거냐면 이 둘 중에 하나 0이 아닐 수 있음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얘가 0이 아닐 수 있음. 얘가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니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해보자. R1에서 R2가 있었죠? R1에서 R2를 빼보세요. R1에서 R2를 빼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여기는 빼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빼기를 합니다. 최대 B에서 0을 빼요.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B보다는 작아지겠고요. 최소 0에서 B를 빼요. 그럼 그거보다는 마이너스 B보다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둘의 차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논다고 무조건 플러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B 사이에서만 논다라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못은 보일 텐데. 자, 봐봐. 못은 보여야 됩니다. 못은 보여야 돼. 얘네들이 만약에 서로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게 보여야 돼요. 뭐가 보이니? Q1, Q2가 있고요. R1, R2, R1이 있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R2, R1이 누구의 배수라고? B의 배수여야 된다. R2 빼기 R1은 뭐의 배수여야 된다? B의 배수여야 된다. 왜냐면 B를 묶은 다음에 때렸으니까.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뭐의 배수라고? B의 배수여야 된다고요. 근데 B의 배수이려고 보니까 범위가 B보다는 작아. 마이너스 B보다는 커. 그럼 뭐밖에 없어? B의 배수인 건 중간에 0인 거밖에 없잖아. B의 배수 중에서 플러스 B, 마이너스 B 사이에 있는 B의 배수는 0밖에 없잖아. 그러므로 따라서 R1, R2가 뭐라고? 따라서 R1, R2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R1, R2가 0이 되면 당연히 여기도 0이 되면 Q1, Q2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R1, R2가 0이고 Q1, Q2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 아시겠어요? 너무 당연하잖아. 사실 나누기 하면 나머지가 하나밖에 없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뭐라고 증명하냐? 나머지 두 개 있다 치자. 그럼 그 녀석의 성질을 뽑아보니까 나머지끼리 빼버리면 무조건 B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른 그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0과 R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귀류법을 써서 증명해 나가는, 모순을 찾는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해 나가는 게 1-2번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증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낯설죠. 귀납법을 한번 증명해봐라, 귀류법을 한번 증명해봐라. 뭘 묻고 있어요 계속? 엄밀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가?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증명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증명 능력만 자꾸 물어보고 있어서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이론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해 능력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인데 FA를 받으면 K래요. FA는 항상 K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는데 K가 뭐냐? A와 E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A와 E의 최대 공약수를 K라고 해서 그 녀석을 리턴해준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2의 최대 공약수, 2의 공약수 뭐 있어? 1하고 2밖에 없죠. A의 2의 약수는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그럼 최대 공약수라고 해봐야 1 아니면 2인 거 아니야? 언제 1이냐? A가 뭐면은 홀 수면 바로 1일 것이고 공약수가 없으니까 A가 짝수면 공약수가 얼마예요? 2죠.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되게 쉬운 얘기가 되는데 1 아니면 2가 되는 겁니다. 1이면 뭐야? A가 홀수일 때 1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A가 짝수일 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디케이터예요. 이 숫자 1이냐 2냐에 따라서 FA의 성격, 기후성이 밝혀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녀석이 F였었다 라고 해놓고 구해보랍니다. 함수 F가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판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모든 녀석에 대해서 FAB는 FA와 FB를 곱한 녀석과 항상 값이 똑같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럼 어떻게 따져보면 되겠니? A랑 B 케이스가 뭐로 나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홀수인 케이스랑 짝수인 케이스로 나뉘는 거니까 홀인 경우, 그 다음에 짝인 경우, 마찬가지로 홀인 경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짝인 경우로 하나씩 따져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따져볼게요. 자, 홀이면 어떻게 된다고? 1이니까 1. 홀이면 곱도 홀이 나오겠죠. 그럼 1. 그럼 1 곱하기 1은 1. 맞죠? 짝이면 곱이 홀도 곱이 홀 짝이면 1 곱하기 2.
짝 홀이면 2 곱하기 1. 그쵸? 그런데 답은 짝이니까 2. 그럼 1, 2, 1, 2. 다 맞아 떨어지지 지금. 오, 그럴싸했는데 짝짝이 되면 뭐가 됩니까? 짝짝이 되면 2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4. 근데 이거 곱하니까 짝짝은 곱해도 짝이니까 곱하면 뭐 나온다고? 2. 모든 A, B에 대해 성립해서 성립 안 해. 안 돼요. 나가리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게 나가리 됐어요? 짝짝인 경우는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짝짝 경우는 나가리니까 항상 모든 녀석에 대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다 두 번째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1이 B이고 B1이 1인 A와 B에 대해서. 자, 얘들아 1인 게 무슨 뜻이라고? 홀수고 또 B도 홀수일 텐데 곱하면 뭐가 나온다?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가 나와서 걔도 다시 1이 나오니까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당연히 성립할 것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증명을 하래. 뭘 증명하라는 얘기겠어요? 1-3번에 2번은. 그러니까 1-3번에 1번이 이거였다면 1-3번에 2번은 뭘 증명하라는 얘기겠어? 홀수와 이 K-1꼴의 홀수랑 이 L-1의 홀수를 곱하면 다시 뭐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4KL, 2L, 2K 더하기 1 이렇게 홀수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즉 정리해 나가면 두 개를 묶었을 때 2KL 빼기 L 빼기 K 더하기 1이 나온다. 이렇게 홀수가 나온다는 걸 보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홀수 곱해서 홀수 나왔더니 1이 나왔으니까 1 곱하기 1이 되니까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죠. 홀수일 땐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홀수일 때는 공약수가 없으니까 1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도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마무리 지어보시면 되겠고요. 1-4번 이번에는 다항식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실수 AB에 대해서 두 다항식을 fx는 a의 2016승 와우 fx는 뭐라고? 최고차항계수 a고 x의 2016 차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더하기 b의 x의 523승 이것도 미쳤죠? 자, 빼기 6 이렇게 만들어진 게 fx고요. 자, gx는 얘를 나눈 겁니다. gx는 얘를 나눠가지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딱 나눠줬더니 몫이 qx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나머지 rx가 나오게 되니까 나머지 rx는 몇 차식이겠어요?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rx는 몇 차식이겠어?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오게 되겠죠?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편의상 rx를 뭐라고 고칠 거냐면 ax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여기 ab가 있으니까 mx 더하기 n이라고 하겠습니다.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mx 더하기 n이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재밌는 건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지금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rx가 0일 때의 a와 b를 구하시오 라고 되니까 오 쌤 이거 어떻게 되는? 딱 하고 나눠 떨어진 녀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할 때 a, b가 얼마인지를 맞춰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보통 여기가 만약에 나머지 정리라서 여기가 만약에 x 빼기 1 같은 거 돼 있으면 x에다 뭐 집어넣어요? 여기 나누는 수가 x 빼기 1이었다. 그럼 x에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좋겠어? 여기 x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얘를 0으로 만든 녀석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얘를 0으로 만든 녀석. 얘를 0으로 만든 녀석은 구해볼까? 얘 0으로 만든 녀석은 0이니까 놓고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지죠. 5i인가요? 루트 3이네요. 루트 3i. 루트 3i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쵸? 얘들 혹시 이거 누구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이거 i 붙은 얘를 뭐라고 부르더라? 얘 이름 있는데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이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얘는 오메가라고 부르죠. 우리 복소수 공부할 때도 얘기했었죠. 얘를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오메가를 불러요. 즉 다시 말하면 오메가 3승은 1인 녀석이 하나 오메가가 있고 얘는 뭐하고 똑같다고? 오메가 빼기 1로 바꿔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요. 알겠죠? 오메가 3승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런 녀석이었으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살포시 성공이라고? 오메가 넣으면 싸그리 0 되면서 Q랑 상관없이 지워져 버렸으니까 여기다 오메가 넣어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오메가 2016승 때려버렸더니 이거 3개 합치면 3의 배수라서 이게 3의 배수가 돼버려요. 1 돼버리네? 그럼 결론은 뭐야? A 더하기 여기다가 오메가 때려버릴게. 그럼 522가 또 3의 배수네? 그지? 싸그리 지워주면 오메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A 더하기 B 오메가 빼기 6이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는데 모상동, 복소수 상동 기억나? 복소수 상동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안 나지. 복소수 상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A에서 6을 빼주고 다시 오메가 앞에 B가 붙어있고 이 녀석이 0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A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 A가 6이 돼야 된다. B는 뭐가 돼야 된다. B는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B는 0이 되고요. A는 6이 돼야 됩니다. A가 6이 돼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0이 될 수 있다. 복소수 앞에도 0이어야 되고 실수부도 0이어야지만 되지 지네끼리 지어진 일은 절대 없다. 이게 복소수 상동이죠. 자, 그래서 그 개념대로 정리하시면 A랑 B 곱했을 때 6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1-4번이었었고요. 계속해서 문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문제까지 하면서 이 4단원 소수 파트를 마무리를 지어 나갈 건데, 자, 함수 다항식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요. 그래, 그럴 수 있다. 2차식인 거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식인 거죠. 자, 두 번째 g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은 cx 더하기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녀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집합 x랑 y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집합 x는 뭐냐? fx하고 gx하고 둘이 더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0이 되는 애들이어야 된다.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 다시 y는 뭐냐? fx랑 gx를 둘이 곱해서 0이 됐으면 좋겠다가 되는 겁니다. 곱해서 0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참고로 얘를 0으로 만든 애들이 있었을 거고 얘를 0으로 만든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시리즈들을 알파 i라고 하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시리즈들을 베타 i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알파 i가 되거나 베타 i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면 되겠죠. 알파 i가 됐든 베타 i가 됐든 한 놈만 나오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0이 돼버리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애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알파 i면서 베타 i인 애들이 일단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알파 i고 베타 i가 되면 알파 i인 동시에 베타 i도 들어간 애들은 뭐가 돼? 얘도 0 만들고 얘도 0 만들 테니까 둘이 더해도 0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물론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어도 절묘하게 더해지면서 0이 되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일단 공통인 애들이 있으면 무조건 얘는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나열해 봤더니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2하고 K라는 애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는 2하고 3하고 뭐가 있었다고? 8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랑 3이랑 8이 있었대요. 이해 가십니까? 자, 2랑 3이랑 8이 있었대요. 당연히 가장 눈여겨 보이는 건 얘죠. 2. 요 2예요. 요 2. 요 2입니다. 자, 보세요. 2를 넣어봤습니다. 2를 넣어봤어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둘 중에 하나가 0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 0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 2를 넣었더니 둘 중에 하나 0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도 자연스럽게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래야 둘이 합쳐서 0이 되겠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 하나도 0이 올 거 아닙니까? 얘가 0인지 얘가 0인지 몰랐지만 하나 넣어보고 나니까 나머지 하나 0이 아니면 합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럼 2는 뭐다? 2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는 거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식은 분명히 x-2란 항을 포함한다. 얘도 분명히 x-2란 항을 하나를 포함한다가 된 거고, 그러면 3이랑 8은 뭐야? 3이랑 8은 얘들아? 3은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데 만약에 여기에 3 넣었더니 둘 다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됐으면 3 넣었더니 0 돼서 여기도 똑같이 0 됐으면 이 K가 뭐가 되겠니? 3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결국 뭐야? 얘는 2, 3을 근으로 갖고 얘도 2, 3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갑자기 8은 왜 나옴? 맞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3은 여기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같은 논리로 8도 여기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한 놈은 3을 포함했던 녀석이고 나머지 한 놈은 8을 포함했던 녀석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더하면 x 빼기 2로 묶었을 때 2x 빼기 11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얘가 0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x가 2거나 아니면 x가 뭐거나 2분의 11이거나. 그래서 k는 뭐가 되면 된다고? x는 2분의 11이 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k는 2분의 11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k는 2분의 11이다. 이렇게 해서 3과 8의 합의 평균이 나온 녀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합을 0으로 만든 녀석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소수까지 마무리가 지어지면 여러분들 공부를 충분히 잘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